혹시 준성이랑 호준이 다 했니? 아직 다 못했어? 왜? 늦게 와서 많이. 아 그랬어? 저는 해볼 최대한 한 것 같은데 더 해보려면 할 수 있어. 알았어 그거 해봐. 그래도 아 일단 먼저 볼게. 노트는 있지? 응. 이 정도면 아주 잘했네. 자, 문서 너무 스트레스로 보내지 마. 나한테 안 보낼 것 같은데. 오늘 중에 안 보내면 시간도 내 맘대로 짤 거야. 진짜로. 나중에 선생님 저그 시간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잘했어 이럴 거야. 알았지? 알았어? 그럼 잠깐만 다시 줄게. 응? 이따 끝나고 할게. 그냥. 호준아. 너는 잠깐만 보자. 아까 호준이가 왔구나. 잠깐만. 자, 그러면은 그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조금 이따 할게요. 이따가 아직 준성이도 마무리 못하고 했으니까 이따가 제가 일단 수업을 먼저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따 쉬는 시간 가졌다가 쉬는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할게. 그러니까 준성이는 쉬는 시간 때 다 마무리하고 알았지? 마치는 쌤이 여기다가 줄게. 앞에다 줄 테니까 다 보니까 설정하면 돼. 자, 그러면은 이 피드백 하기 전에 앞서서 수업을 좀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좀 먼저 펴주십시오. 어디를 찾죠 우리? 근데 능동 수동까지 다 했었나? 유닛 7 할 차례냐 얘들아? 36조? 맞아? 맞아? 여기 할 차례 맞아? 여기 안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동사와 준동사. 그러니까 문제는 풀었겠지 숙제로. 근데 진도는 내 기억으로 안 남았거든. 맞아? 맞죠? 응.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요 유닛 7 해보고 일단 시간을 좀 봐서 만약 가능하다면 유닛 8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유닛 7의 동사와 준동사. 당연히 이제 제목에 써있다시피 동사 관련 어법일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맨날 뭐 얘기하는 건데 동사 관련 어법이면은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동사 자리가 맞으면 수, 시제, 태를 신경 써라. 동사 자리가 아니면은 준동사 써라. 맨날 하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요번 단원의 제목을 보면은 동사와 준동사라고 돼 있네. 그럼 결국에는 요번 단원에서 배우는 것들이 동사 자리일 때, 동사 자리 아닐 때, 결국 이게 핵심인 거야. 똑같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차피 큰 틀은 여러분께 다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 내용을 한번 쭉 보면서 요 녀석은 좀 어법에서 잘 나온다, 뭐 영장에서 잘 나온다, 독해에서 잘 나온다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포인트 16번부터 보겠습니다. 동사부터 찾아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뭐 사실 내가 맨날 하는 얘기죠. 동사부터 찾아갖고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를 따져봐라. 맞으면은 동사 형태 신경 쓰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준동사를 써야겠죠.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야. 동사가 없어. 그럼 당연히 동사를 써야겠고 동사가 있어. 그럼 당연히 준동사를 써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동사 찾을 때 맨날 하는 짓이죠. 예를 들어서 kill이냐 keeping이냐 이렇게 나왔어. 그럼 동사를 찾아봤더니 is라는 동사가 이미 있으니까 여기 당연히 동사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keeping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동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는데 사실 쌤이 지난번에 비동사 밑줄 할 때 대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했었어. 좀 기억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때 우리가 비동사 밑줄 쳐져있을 때는 스위치 아니면 대동사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 대동사 문제일 때는 문제의 의도가 결국에는 비동사 쓸래 두동사 쓸래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근데 요거는 앞에 나와 있는 동사를 보고 그게 비동사라면 당연히 비동사로 받아야겠고 일반 동사라면은 이제 두로 받는다. 뭐 요거죠. 그렇죠? 근데 이 대동사 같은 경우가 수능에서 굉장히 잘 나와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얘도 우리 지난번에 대명사 배웠었죠. 대명사 배울 때 혹시 기억나나? 기타에 해당하는 것들. 이 기타에 해당하는 거는 해석을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거든. 대부분 문제가. 이 대동사도 마찬가지야. 대동사도. 정확하게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해석을 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앞에 보시면 동사가 spend 나왔어. 그리고 다른 동사형이 없어. 일반 동사잖아. 그럼 우리 뭘로 받으면 돼? 두로 받으면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언제나 얘기하지만 이 대동사 같은 경우는요. 동사만 대신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와 있는 보어 또는 목적어까지 세트로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do에 뭐라고 써 있어? spend랑 똑같다가 아니라 spend time이랑 똑같다고 돼 있지. 됐어? 요게 포인트야. 그래서 여기에만 좀 추가로 필기를 해둘게. 대동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보자. 일단 기본적인 걸 먼저 쓸게. 앞에 비동사가 나왔으면은 비동사로 받고 일반 동사 나오면은 do 시리즈로 받으면 되겠죠. do, does, did 이걸로 받으면 되겠죠. 이건 기본이죠, 기본. 근데 대동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보다 동사만 대신이 아니라 동사만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동사만 대신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동사 플러스 보어 또는 목적어를 함께 대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 자, 이게 아까 전에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대동사도 해석해야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근데 지금 니네가 봤을 때는 아니 선생님 굳이 해석 안 해도 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일반 동사면 do 쓰면 되고 비동사 나오면은 비동사 쓰면 되잖아요. 그럼 해석 안 해도 풀 수 있잖아요.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왜 해석이 필요하냐면은 내가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요. 우리 반에서 내가 그 예시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시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교재자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18년도 수능. 29번이 여기 있다. 요거는 제가 혹시 요 문제 보여드린 적 있나요? 여러분께 없나? 좀 더 확대할게.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요 문제인데요. 요 문제 혹시 제가 보여드린 적 있나요? 없나? 없었어요? 잘 봐봐. 여기에서 동그라미 2번 봐봐. 동그라미 2번. 요거. 이게 뭐야? 대동사예요. 됐어? 이게 이제 2018년에 시행된 수능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미리 말하자면 이때 정답률이 20%대였어요. 20%대. 정답률이.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3%인가 4%인가 그랬습니다. 정답률이. 그러니까 5명 중 1명 맞춘 꼴이 되는 거죠.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요. 답이 2번이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이게 수능에서 나왔던 실제 대동사 문제인데 왜 얘를 해석해야만 풀 수 있는지를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봐봐. 아까 전에 내가 말했던 대로 푼다면요. 아니 비동사니까 비동사로 받고 일반 동사 나오면 두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쉽잖아. 그치? 근데 이게 다가 아닌 게 문제인 거야. 뭐냐면은 얘들아 놀랍게도
앞에 일반 동사가 나와도 비동사로 받는 경우도 있어. 그게 어떤 경우인지 알아? 수동 테고스일 때. 수동 테고스일 때. 됐어? 봐봐. 여기서 앞에 이제 문장의 시작점을 보면요. 여기부터거든. never부터 여기까지 한 세트야. 근데 이 문제를 보면은 동사처럼 생긴 놈만 한번 찾아볼게. 동사처럼 생긴 놈. 그러면은 before and never since has the quality of a monomotility. 그 다음에 been achieved 이렇게 나와 있죠. As fully as it did in Egypt 이렇게 나왔어. 그럼 봐봐. 지금 일단 여기서의 has는 have pp 만드는 용이잖아. have pp.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고요. 결국 얘가 문제거든. 얘가. 지금 이론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대동사를 비동사도 쓸 수 있고 주동사도 쓸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 만약 비동사를 쓴다면요. 얘는 뭘 대신하는 거냐면 been achieved를 대신하는 거야. been achieved. 됐어? 근데 만약에 주동사를 쓴다면요. 얘는 그냥 achieve만 대신하는 거거든. 그래서 비동사를 쓴다면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시 한번 be achieved가 되는 거고요. 됐어? 그리고 do를 쓴다면요. 그냥 achieve를 대신하는 거야. 즉 얘는 수동이 되는 거고 얘는 능동이 되는 거죠. 됐냐? 됐어? 근데 문제가 있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능동 뒤엔 목적어 오고 수동 뒤엔 목적어 안 온다. 우리 원래 이렇게 풀었잖아. 그치? 근데 대동사에서는 이렇게 풀 수가 없어. 왜?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대동사는 원래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안 나온다고 했어. 원래 안 나온다고. 왜? 그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풀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능수동을 구분할 때 원래 어떻게 풀어야 돼? 해석으로도 풀 수 있지. 그러면 일단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얘가 달성을 하는 건지 얘가 달성을 당하는 건지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주어를 봐야겠네? 근데 주어가 이시네. 그럼 이시 가리킨 게 또 뭔지를 알아야겠네. 그치? 그러면 지금 이 did라는 녀석에는 뭐가 섞여 있는 줄 알아? 문제가? 표면적으로는 대동사 문제거든? 그치?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능수동을 해야 돼. 그치? 근데 능수동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해석을 해야 돼. 근데 해석하려고 보니까 앞에 있는 이시 뭐야? 대명사야. 결국에는 대명사 문제까지 요 4개가 섞인 문제예요.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능에서 나왔던 거고 그렇게 악명 높았던 시험이었던 거야. 최근 5개년 어법 문제에서 얘가 제일 어려웠어요. 얘가. 그래서 실제로 여기 did를 보면 내가 이제 이 did가 아니라 이게 답이 was거든요. was.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was achieved야. achieved가 생략된 거. 됐어? 여기. 아까 말했다시피 비동사나 주동사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가 안 나온다고 했잖아. 그치? was achieved거든 원래. 근데 achieved가 뭐야? pp잖아. pp는 뭡니까? 보어죠. 보어니까 생략이 된 거야. 그래서 was만 쓰는 거예요. 됐어? 이시 가리키는 건 뭐냐면요. the quality of monumentality 얘를 가리키는 거야. the quality of monumentality 얘를 가리키는 거거든. 이시 가리키는 게. 그래서 지금 주어가 the quality of monumentality 나왔고 동사가 have been pp로 나왔잖아. 그럼 어쨌든 주어 bpp 나왔으니까 얘도 똑같이 주어 bpp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비동사를 받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됐니?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해설을 하긴 했지만 결국 얘를 제대로 풀려면요 해석해야만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됐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능에서 나왔었다고. 됐어? 자, 다시 돌아가서 볼게. 그래서 대동사라는 거는 쉽게 풀자면은 그냥 앞에 나와 있는 거. 지금 이런 건 쉽잖아. 이런 거는 그냥 앞에 일반 동사니까 두로 받는다, 비동사니까 비동사로 받는다.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이런 거는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이제 고2, 2학기나 고3 수준으로 가면은 방금 보여준 것 같이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대동사가 나오면 해석을 해봐야 돼. 알겠죠? 특히 앞에 수동태가 나왔다면 무조건 해석해서 풀어야 돼. 알겠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포인트 17번 볼게요. 동사별로 취하는 목적어 형태를 알아두라. 아니야, 안 알아도 돼. 알아두라라고 나왔잖아. 안 알아도 돼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왜? 안 나와요. 어법에서는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선생님 출제율이 낮나요? 아니, 안 나와. 안 나와요. 최근 10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니네 중딩 때 그 열심히 외운 거 있잖아. 이런 거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 있잖아. 뭐 여기 뭐야? afford, agree, decide, hope 어쩌고 나온 거. 얘네 뒤에는 투부정사 온다. 뭐 avoid, consider, deny 어쩌고 뒤에는 ing 온다. 막 열심히 외우잖아. 그쵸?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내가 첫날 OT 때 얘기했는데 단순함기는 시험에서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단순함기잖아. 안 내요 이런 거.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 안 외워도 돼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 영작에선 나오거든. 영작에서는 이걸 써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알긴 알아야 돼. 알긴 알아야 되는데 어법 문제로는 안 나온다는 거야. 어법 문제로는 안 나온다. 됐어?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동사 플러스 투부정사냐 ing냐. 이거는 뭐 방금 전 거랑 똑같은 거죠.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둘 다 받을 수 있는 경우. 이것도 이제 우리 중등부 때 배우는 거죠. 보통 이제 뭐 try, 뭐 stop, 그다음에 forget, regret, 뭐 remember 이런 녀석들, 이런 애들을 이렇게 둘 다 봤는데 얘도요 어법으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그래도 좀 나왔었거든. 얘보다는 최근 한 7년, 6년 전에는 그래도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솔직히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안 내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 주의할 점이 만약 너네가 이번에 2학기 때 내신 대비를 하는데 요게 만약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익혀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됐어? 근데 평상시에 나올 만한 문제까지는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출제율이 얘는 낮다야, 낮다. 얘는 출제가 안 되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 이거 좀 나눠서 해야 된다. 내가 아까 여기다 썼는데 미안하다. 정확하게 얘예요. 얘. 여기가 어법에서는 안 나온다는 거야. 영작에서 나올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뭐다? 얘는 오히려 영작에서는 별로 안 나와요. 어법에서는 출제율이 낮습니다. 낮다. 그러니까 내신 때 이게 있다면은 그때 가서 따로 익혀도 된다. 그냥 요 정도로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과목적어네요. 자, 과목적어는요 어법으로는 그냥 중간,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적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법 출제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마치 이거랑 비슷해요. 우리 지난번에 그 슈드 활용해서 그 슈드 생략된다 그 특수가정법 배웠었지. 그러니까 그거랑 좀 비슷해.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걸 내가 설명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얘가 만약에 시험 범위에 이제 나와 있다면 그러면 출제율이 높다 이런 얘기했었지. 과목적어거든 이게. 근데 과목적어도 똑같아. 과목적어도 평상시에 낼 만한 녀석까지는 아닌데 만약에 시험 범위에 이 과목적어 내용이 있다면 그러면은 시험 내기가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출제 기준이 그냥 내신 뭐라고 할까? 내신 교재라고 할게요. 내신 교재에 있다면 기준이 높다. 뭐 이 정도로만 제가 작성하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과목적어는요 영작으로는 평상시에도 낼 수 있어요. 특히 너네가 지난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단순히 한글 주고 영작해라라는 문제는 이제 거의 안 나와요. 대진구 정도 제외하고는 이제 그런 문제를 안 내. 대진구는 오히려 여전히 그런 문제를 내요. 한글 주고 영작해라 이런 거. 심지어 변형도 안 하고. 근데 다른 학교들은 그런 문제를 잘 안 냅니다. 니네 한 학기 동안 시험 봐서 알잖아. 위글을 요약한 거 영작해라. 또는 주제문 영작해라. 왜? 왜? 지금 약 먹어야 돼? 갔다 와. 약 먹는 시간 지켜야지. 자, 어쨌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 요지를 영작해라, 주제를 영작해라, 요약을 영작해라. 그러니까 이런 류의 시험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그때 활용해야 되는 게 과목적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과목적어는 조금 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기서 좀 쓰도록 할게요. 일단 이 과목적어, 지목적어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개념을 알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쓰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영작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일단 과목적어, 지목적어를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에게 익숙한 가주어, 진주어를 먼저 해볼게. 가주어, 진주어를 왜 쓰는 거야? 뭐가? 그렇지, 주어가 길어서 쓰는 거잖아.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 주어가 어떤 놈이 나왔을 때 보통 가주어, 진주어를 쓰지? 보통 니네가 말할 수 있는 거 뭐 투부정사 아니면 뭐 대절 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이죠.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명사구나 명사절이 나왔을 때요. 그러니까 명사구라는 건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은 종류가 많죠. 뭐 대절, 왓절, 뭐 복합관계사 뭐 종류가 많잖아. 전부 다 이론적으로는 가주어, 진주어가 가능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는 투부정사나 대절을 이제 많이 쓰는 것뿐이에요. 자, 그럼 어쨌든 이제 핵심은 뭐냐면 주어가 긴 게 꼴 보기 싫어. 영어는 앞이 긴 걸 싫어. 대두를 싫어해. 그러니까 이게 꼴 보기 싫으니까 뒤로 보내버리고 이스로 땜빵한다. 이게 가주어, 진주어잖아. 그렇지? 그럼 가목적어, 지목적어도 똑같아요. 목적어가 긴 게 꼴 보기 싫어. 그래서 얘를 뒤로 보내버리고 이스로 땜빵한다. 이게 가목적어, 지목적어거든. 근데 가주어와의 차이점이 있어. 아직 필기하지 말아봐. 봐봐. 우리가 문장의 형식 5개를 한번 써볼게요. 내가 대충 쓸게. 자, 5개 형식이 있는데
모든 문장에는 주어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주어진 주어가 모든 형식에서 가능한 거야. 보통은 이제 이 형식에서 많이 쓰지. 근데 가목적어는 어떨까? 가목적어는 봐봐. 일단 1, 2형식에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탈락. 3형식 볼게. 목적어가 어차피 뒤에 있잖아. 그럼 가목적어를 쓸 일이 없어요. 어차피 뒤에 있으니까. 얘는 어떨까? 목적어가 두 개야. 예를 들어서 얘가 길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하면 돼요. 됐어? 우리 4형식, 3형식을 전환하는 거 있죠? 이 둘 자리 바꾸고 to, for, of 쓰는 거 있잖아. 그렇게 쓰면 돼. 가목적어를 쓸 이유가 없어. 얘가 길게 나왔다? 그대로 냅두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안 씁니다. 그럼 남는 거 뭡니까? 5형식. 됐어?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내가 여기다가 사용 조건이라고 써볼게요. 사용 조건.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 첫 번째가 바로 뭐냐? 5형식 구조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조금 예외적으로 3형식인데도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언제 어떤 경우냐면요. 예를 들면 너네 이건 안 써도 돼요. 봐봐. 예를 들면 너네 이런 거 수거처럼 많이 배우죠. prevent, 목적어, from, ing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런 경우에 만약 이 목적어가 길게 나왔어 또는 투부정사 같은 게 나왔어. 그럼 얘를 뒤로 보내고 여기다가 it을 쓴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 근데 요거는 굳이 여러분이 알진 않아도 돼요. 굳이 알지 않아도 돼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첫 번째 사용 조건은 뭐다? 5형식 구조에서만 쓸 수 있다. 이게 첫 번째다. 5형식 하면 니네 머릿속에서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게 뭡니까? 얘네 둘을 어떻게 해석한다? 주어, 동사처럼 해석한다. 이것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조건 갈게요. 두 번째 조건은 너무 당연한 건데 아까 전에 우리가 가주어를 쓰려면요 주어가 길 때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목적어를 쓰려면 당연히 목적어가 길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목적어가 길다라는 거는요 요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올 때냐면요 아까 가주어랑 비슷해요. 투부정사 오거나 또는 대적 오는 거야. 됐어? 요 경우에요. 됐어? 즉 말하자면은 목적어가 길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 투부정사 또는 대적이 온다. 자, 이게 두 번째 조건. 자, 마지막 세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요 동사가 이제 좀 특이한데요. 동사 자리에 뭐가 오냐면요 오는 동사가 좀 정해져 있어요.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쓸 때는 어떤 동사가 오냐면 make, find 그리고 생각하다 시리즈야. 생각하다 동사. 됐어? 생각하다 동사는 뭐가 있냐? 뭐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think도 있고, 그다음에 뭐 consider도 있고, 그다음에 뭐 suppose도 있고, 뭐 등등 뭐 많이 있죠. 그렇죠? 이런 애들 말하는 거야. 됐어? 심지어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우리가 보통 find를 해석할 때 알아내다, 뭐 발견하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 find도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find도 됐어? 이 make는 그냥 만들다야. 니네 말같이. 됐냐?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만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쓸 수 있습니다. 모두 만족해야만 쓸 수 있어요. 됐어? 그러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형태를 내가 여기다 써줄게요. 여기 아래 공간이 없습니다. 니네는 아래다 써라. 난 여기다 쓸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거야. 자, 주어 나오고 동사는 뭐 사실 뭘 써도 되는데 그냥 저는 편의상 make로 쓸게요. make가 제일 잘 나오거든. 그 다음에 뭘 써야겠어? 가목적어, it을 써야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목적격, 보어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또는 대절 나오는데 시험에서는 투부정사가 더 잘 나와. 그래서 투,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형태야. 대표 형태. 이게 가목적어, 진목적어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야. 됐어? 그러면 형태는 알았어. 중요한 건 뭐야?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여줄게요. 자, 주어가 만든다, make니까 얘는 가짜니까 해석 없겠죠. 그렇죠? 자, 봐봐. 얘가 가목적어니까 얘가 진짜 목적어죠. 그렇죠?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5형식 구조에서 이 둘은 주어 동사 관계라고 했지. 그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주어처럼 얘를 동사처럼 해석하는 거야. 됐어? 왜냐면 얘가 목적어고 목적격 보니까. 알겠지? 그럼 해석할 때 얘가 뭐뭐 하도록 이런 식으로 했으면 돼요. 얘가 뭐뭐 하도록. 됐어? 그래서 얘가 뭐뭐 하도록. 됐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여기 은는이가로 똑같이 해석하면 돼. 얘는 얘가가 아니지. 투부정사니까 뭐뭐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뭐뭐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얘는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됐어? 또는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게 만들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돼. 뭐뭐 하는 것이냐 뭐뭐 하는 것을이냐 뭐 이건 중요하잖아. 어쨌든 이 둘을 주어 동사 해석하듯이 해갖고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선생님은 공부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됐어? 이런 식의 이제 영어 이제 아예 한글 문장이 나왔을 때 영작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가 요 부분 해석이 포인트예요. 요 부분에서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도록.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 요 해석이 포인트. 됐죠? 그럼 대표 형태 말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시험 포인트 말할게. 지금까지는 가목적어 지목적어 그냥 개념 설명한 거야. 개념 설명. 그래서 선생님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아까 말했죠? 영작. 일단 얘가 1순위야. 얘가 제일 많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뭘 알아야 되냐면요. 가목적어, 진목적어에 요 해석되는 패턴을 알아야 되고 쓰는 패턴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설명한 이 개념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이거 다 까먹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 요 형태는 알고 가야 된다. 알겠지? 요거는 알아야 돼. 자, 영작은 더 말할 게 없고요. 어법이 이제 어떻게 시험에 나오느냐. 자, 어법 포인트는 제가 파란색으로 좀 체크하겠습니다. 어법에서 시험 낼 만한 거는요. 얘랑 얘예요. 딱 요 두 놈. 보통 이제 나머지는 잘 안 건듭니다. 얘 아니면 얘로 보통 시험을 봐요. 그럼 이제 문제 의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세 밑줄 쳐놨을 때는요. 있을래, 벤쓸래 이걸로 내는 거야. 됐어? 근데 당연히 우리 가주어 쓸 때 우리가 대의로 쓴 적 있냐? 없잖아. 가주어는 무조건 이시잖아. 가목적어도 똑같아. 그래서 무조건 is로 씁니다. 대는 당연히 틀리겠죠. 그렇죠? 목적격 보어 자리에서는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요.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로 내요. 시험을. 됐어? 근데 여기 보어 자리잖아. 그럼 당연히 뭐 써야 돼? 형용사 써야죠. 부사는 보어 자리에 쓸 수 없으니까. 왜니? 그래서 사실은 어법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 물론 이제 조금 고난도 유형이 있긴 있어. 고난도 어법 유형이 있는데 사실 잘 안 나와. 그래서 요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가목적어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요 개념 가장 대표적인 형태와 더불어서 어법에서는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가. 영작을 위해서는 요 형태와 해석을 알고 있어야 된다.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 예문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포인트 18번. 목적격 보어는 동사와 목적어를 동시에 고려하라라고 나왔네요. 자, 한번 볼게요. 뭐 얘 같은 경우는요, 얘도 지난번에 배운 거랑 거의 비슷해. 이거 다 지워도 돼? 여기 지울게. 지난번에 배운 거랑 비슷한데, 이건 뭐냐면요, 그냥 능수동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사실상 능수동 문제야. 우리 지난번에 능수동 배울 때 여기 봐봐. 여기 일단 커즈가 나왔잖아. 그러면은 커즈, 목적어, 투부정사 요 형태거든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정답이다.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이게 정해져 있어요. 여기 보면 let, have, make 여러분 이제 중딩 때 배웠던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이제 우리가 목적격 보어 자리 동사 원형도 쓰고 pp도 쓰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ask, cause, want는요. 보통 투동사 원형 아니면 to be pp를 쓰겠죠. 그렇죠? to be pp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pp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to be가 생략돼서 그리고 see, hear, feel 이런 지각동사는 이제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이나 ing를 쓴다. pp도 당연히 쓸 수 있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문제 있죠.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퀄리티가 낮은 문제예요. 왜냐면 이건 딱 중학교 3학년 수준이야. 중학교 3학년 수준. 그러니까 커즈는 사역동사가 아니니까 동사 원형을 쓰면 안 된다. 투부정사 써야 된다. 이거잖아. 아니, 안 내요. 이런 건 안 내요. 결국 포인트 18번에서 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또 능수동이야. 결국엔 능수동 문제. 알겠지? 그러니까 crash냐, to crash냐 이런 문제를 안 낸다고. 어떻게 내는 거야? 투동사 원형 쓸래? to be pp 쓸래? 이렇게 내는 거라고. 알겠어? 이렇게 내야 되는 거야. 고등부 문제는 이렇게 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중딩 문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결국엔 다시 한번 보다 능수동 문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면은 PP 나왔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결국에는 이 문제야. 결국에는 능수동. 그래서 동사와 준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좀 이 책에서 아쉬운 점이 있네요. 진짜 중요한 설명이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나와 있거든. 그래서 안 나와 있는 거를 좀 추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잠깐만요. 이 책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두 가지를 좀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37쪽 아래 보시면 빈 공간 있으니까 뭐 그런 데다가 좀 빈 공간을 활용해서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한 가지가 아쉬운 게 투부정사 쓸래 아니면은 to ing 쓸래 요게 없어요. 이게 잘 나오거든요. 그거를 좀 한번 해볼게요. 투동사 원형 vs to ing. 아우 왜 이렇게 또 땀이 났네. 자, 요게 이제 사실은 오히려 투부정사에서 은근히 잘 나와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사실 암기 문제거든. 암기 문제에 가까워.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고등부는 원래 암기 문제 잘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오는 애들이 몇 개 있어. 몇 개. 그러니까 단순 암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잘 나오는 애들이 몇 개 있거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요거. 그럼 이제 얘를 구분할 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있잖아. 뭐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거 있잖아. be used to 동사 원형 쓸래, ing 쓸래 이런 거. 이런 문제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object to 하고 나왔어. 그럼 뒤에 동사 원형 쓸래, ing 쓸래 이렇게 문제 될 수 있거든. 참고로 말하면 ing가 정답이야.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암기하는 문제거든. 그래서 사실 얘는요 풀이법은 그냥 간단해요. 풀이법은 뭐냐면요 그냥 그 종류를 암기해야 되거든. 암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 나온 놈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앞에 나온 놈에 따라. 그거에 따라 투동사 원형 쓸지 to ing 쓸지가 결정되는 건데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그냥 여러분한테 야 다 외워 이러면 좀 성의가 없죠. 그래서 팁을 좀 줄게요. 팁. 보통 일반적으로 얘네 둘을 비교할 때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 투동사 원형은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to ing는 보통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뭐뭐 하는 것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 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투동사 원형을 써야 돼, to ing를 써야 돼 이게 헷갈린다면은 해석을 한번 해봐. 알겠지? 뭐뭐 하는 것에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만 더 쓸게. 뭐뭐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 됐어? 이게 왜 해석이 달라지냐면요 전치사 to가 뭐뭐에 뭐뭐로 뭐뭐까지 이 해석이 있어서 그런 거야. 됐냐? 그러니까 이 전치사 to 때문에 해석을 내가 여러 개 쓴 거야. to 때문에. 됐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object to 하면은 이 object가 반대하다는 뜻이거든 동사로서. 그럼 뭐뭐 하도록 반대하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 것에 반대하다가 맞거든. 뭐뭐 하는 것에 반대하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에라는 말이 잘 어울리니까 ing를 쓰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devote 같은 단어 있어. devote 보통 A to B 이렇게 많이 외우거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A to B라고 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냐면 B의 어떤 형태가 올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쌤은요 목적어 to ing 이렇게 외우는 걸 좀 더 선호합니다. 여기서도요 이 devote가 헌신하다, 전념하다, 바치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얘를 뭐뭐 하는 것에 바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뭐뭐 하는 것에. 되니? 그래서 팁을 주자면 이런 식으로 이 둘을 비교할 때는 해석을 좀 해서 한번 구별을 해봐라. 이거 좀 팁으로서 알려드린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동사와 준동사 파트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명사 파트에서 해야 될지 제가 살짝 고민했는데 어차피 준동사 나왔으니까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명사랑 vs 동명사를 비교하는 거야. 근데 이걸 은근히 몰라 학생들이. 이게 좀 오래되긴 했는데 2019년이었나 20년이었나 둘 중 하나인데 그때 저동고 2학년의 교과서가 있거든요. 저동고 2학년 교과서에서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애들이 거의 다 틀려갔어요 그때. 그래서 이 차이를 좀 말해줄게요. 결론을 먼저 말하고 예시를 보여줄게.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명사와 동명사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얘들아? 일단 둘 다 품사는 명사잖아, 그렇지? 뭐가 다를까 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 둘에. 뭘까? 봐봐. 명사는 말 그대로 그냥 명사야, 명사. 근데 동명사는 어때요? 동사의 성질을 가진 명사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동사의 성질이란 말이 중요하거든. 자, 다시 리셋해 보자. 우리 어법 첫 시간에 내가 준동사에 대한 설명한 적이 있거든. 기억나? 그때 내가 이렇게 했잖아. 준동사 해갖고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지만 동사랑 비슷하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필기해줬지. 그럼 뭐가 비슷하냐? 형태가 비슷하고
특징이 비슷하다. 특징이 네 가지가 있다고 내가 쭉 써준 적 있어. 기억나? 내가 이거 했었거든. 근데 여기에서 특징 네 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 네 번째 게 제일 중요하다 하면서 내가 써준 적이 있었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 이거? 니네 고등기출하고 프린트에 이거 써 있어야 되는데 이거 혹시 기억나? 기억 안 나? 다시 한번 말해줄게. 뭐냐면요. 동사는 앞에 주어가 오고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가 온다. 그래서 준동사도 똑같이 앞에 주어가 오고 준동사도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올 수 있다. 요 내용이었어. 기억나냐? 요거였거든. 그래서 우리가 준동사의 주어를 뭐라 불렀다? 의미상 주어 이렇게 불렀잖아. 됐어? 그럼 여기서 잘 봐봐. 명사와 동명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명사는 뒤에 목적어를 쓸 수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동명사는 어떨까?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뒤에 목적어를 쓸 수가 있어. 이게 결정적인 차이거든. 됐어?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차이점인데 놀랍게도 이 둘을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호환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얘를 동명사가 아니라 명사로 한번 바꾼다고 쳐볼게. 동명사를 명사형으로 바꿨어.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똑같이 쓸 수 있을까? 뒤에 목적어 쓰면 안 되잖아. 명사니까. 어떻게 쓰면 되느냐? 오브 하나 붙여주면 돼. 됐어?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명사로서 organizing이라고 나왔다 쳐볼게. organizing them. 그것들을 구성하는 거.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를 만약에 명사형으로 바꿨어. organization. 이렇게 써볼게. 그럼 뒤에 them 쓸 수 있다 없다? 없어. them을 쓸 수 없어. 목적어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쓰면 된다? them.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럼 둘이 똑같아. 됐냐? 이렇게 쓸 수 있어. 해석해봐도 똑같다? 그것들을 구성하는 것. 그것들의 구성. 똑같아요. 됐어? 그럼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저동부에서 옛날에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 했었잖아.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내가 정확한 문장까지 기억 안 나는데 그때 그 원문에서는 integrating them 뭐 어쩌고 이렇게 나왔었어. 그러니까 원문에서.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integrating에 밑줄 쳐져 있었거든. 어법상 많이 틀리냐? 근데 뒤에 오브가 있었어.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어. 그래서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별로 안 한 애들 integrating 나 봤었어. 맞아. 이거 어법상 맞아. 해갖고 넘어간 케이스. 두 번째 공부를 좀 어설프게 한 애들. 이거 뒤에 오브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맞나? 이거 교과서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근데 이거 없었는데. 몰라. 이거 맞아. 이렇게 넘어간 게. 됐어? 근데 뒤에 오브가 있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써야 돼? integration으로 써야 돼. 됐냐? 왜냐면 integrating 썼으면은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와야 되니까. 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결론은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동명사 뒤에 목적어 올 수 있는데 이걸 명사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명사, 오브, 목적어 이렇게 쓸 수 있다. 됐죠?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 얘네가 조금 더 의미가 있어요. 포인트 18번 이런 포인트 17번 이런 애들은 사실 그렇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총정리할게요. 유닛 7에서 말했던 동사와 준동사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면요. 그냥 제목에 써 있는 게 제일 잘 나와요. 제목이 뭐예요? 동사와 준동사.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거. 그냥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이게 그냥 출제율 넘사벽이야. 넘사벽. 지금 포인트 16번부터 18번 그리고 내가 추가로 설명한 거 두 가지 있잖아요. 다 됐고 그냥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얘가 동사 자리 맞냐 아니냐 그냥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알겠죠? 심플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결국에 유닛 7의 핵심은 뭐냐면 구문 분석이야. 구문 분석. 내가 구문 분석 왜 이렇게 막 땀이 떨어지지? 미안하다. 내가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은 거 같아서 덥지 않는다. 미안. 자, 아무튼 그러니까 결국 어떤 포인트 16부터 18까지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제일 많이 나온 거 예를 들어 여기다가 동사 쓸래, ing 쓸래, 동사 쓸래, 투부정사 쓸래, 동사 쓸래, pp 쓸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동사와 준동사 파트. 문제 부분은 좀 이따 한번 같이 풀어보고요. 우리 넘어가서 뒤쪽에 42쪽 보자. 42쪽 병렬 구조와 비교. 자, 쭉 넘어가서 보시면 여러분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좀 새삼스럽긴 한데요.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건강 관리.
제가요 잠깐 딴 얘기를 좀 하자면 어우 왜 이렇게 땀이 나지?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올 3월에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면역력이 확실히 많이 떨어진 것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 수업하면서 땀 흘린 게 내가 강사 지금 14년 하면서 처음이에요. 처음 올해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되게